안녕하세요. IT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트랜잭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토픽이라는 것은 IT 관련돼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자는 취지로 만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충돌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해서 읽거나 쓰거나 하는 동작을 동시에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 어떤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트랜잭션 관리 시간에 그럴 때 하나의 항목을 여러 명이서 액세스해서 읽거나 쓰거나 삭제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이 부분을 보죠. 트랜잭션의 정의, 전부 완료하거나 또는 전부 복귀해야 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이다. 뭐 이건 전번에도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금,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하고 이체를 한다는 거죠. 이체. 근데 지금 현재 값이 0이라는 거죠. 0.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체를 하면 이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예금을 하는 거죠. 예금을 100원을 했어요. 100원을 해서 커밋을 해서 완료를 시켰어요. 그 후에 이체를 하면 이체가 됩니다. 물론 100원 이하일 경우에 이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예금을 100원을 입력을 해서 이런 거죠.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은행 사이트에서 예금을 하는 거죠. 100원을.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100원을 입력하고 이 키를 통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DB에 그 값을 쓰는 거죠. 지금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데이터에다가 이 100원을 쓰는 거죠. 맞죠? 써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가 되면 이게 커밋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브라우저에 100원을 입력했어요. 이 100원이라는 이 값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100원이죠.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100원을 데이터베이스에 써야 되는 거죠. 이 중간에 파워가 나갔어요. 진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커밋하려고 하는 순간에 데이터베이스 쓰지 못했는데 전원이 돼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성공하지 못한 거죠. 예금에 대한 트랜잭션, 맞죠? 예금을 하려고 했던 어떤 행위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못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복귀를 시켜야 돼요. 복귀를. 맞죠?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 100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100원을 어느 누가 다시 참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끔찍하죠. 100원이 적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100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써지지도 않았는데 그 찰리에 누가 이 100원을 참조해서 이걸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원을. 이건 완료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얘도 롤백을 시켜야 되고 얘도 롤백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트랜잭션, 이건 어떤 거다? 우리가 예금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예금이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때까지 그 과정, 그리고 그 예금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트래픽,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이체를 하기 위해서 이체가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DB, 다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그리고 개념은 트랜잭션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제 이럴 때 정전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일이 끝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 트랜잭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그래서 한 번에 수행해야 할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일련의 연속이다. 예금이라면 예금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그 명령어들, 이거의 하나의 트랜잭션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 제어라는 것 이거죠. DB에 어떤 항목을 여러 명이서 액세스해서 읽거나 쓰거나 삭제를 하려고 할 때 이걸 적절하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동시성 제어와 회복을 위한 기본 기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잭션 관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동시성 관리, 그다음 회복. 데이터베이스에 써지지 않았을 때 원래의 값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써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이걸 참조했던, 연관되어 있던 트랜잭션들도 다시 롤백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기법들. 이게 트랜잭션 관리라고 보는 거죠. 트랜잭션의 특성. 트랜잭션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DBMS는 ACID 성질을 유지한다. A. 원자성. C. consistency, 일관성. I. isolation, 고립성. C. ACID. D. durability, 지속성, 용속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볼까요? 트랜잭션의 성질 ACID 성질. 이 성질이 아주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무결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시는 분 있죠? 아시는 분들은 지겨우니까 2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무결성. 무결성에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필드가 레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의 예금이라고 치면 돈이 10원이 있어요. 보안에서의 무결성은 뭡니까? 이 10원이 A라는 사람이 이 10원의 값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을 삭제할 수 있고, 맞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이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무결성을 침해당했다고 합니다. 무결성. 그때 무결성이라는 쓰는 거죠.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할 때 100원을 입력을 해서 이게 DB에 완전히 써지면 100원이라고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이 100원과 이 10원 사이에는 값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결성을 침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을 입력했으면 100원이 입력돼야 되지 않는데 100원이 입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개가 틀릴 때 데이터베이스에
값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의 값이 틀렸을 때 이런 일관성이 그다음 무결성이 깨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죠. 자, 먼저 그러면 원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성, 오토미서티. 트랜잭션의 모든 연산 수행 결과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거나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 성질, 이거죠. 오토미서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자성은 이거예요. 원자성을 외울 때 이걸 외우시면 돼요. 원자성 A죠. A, all 또는 nothing.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100원을 입력을 합니다. 예금하려고. 그러면 이건 주기억 장치에 100원이라는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1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엔터를 치면 이제 DB에 있는 10원을 100원으로 바꿔야 돼요. 맞죠? 이까지 와서 이게 10원이 100원으로 바뀌면 이건 정확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올이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의 트랜잭션이 깔끔하게 끝났다. 올. 근데 만약에 정전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끊었습니다.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다시 중복돼서 또 할게요. 그래서 원자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DB에 써지면 이제 올이 된 거고, 만약 이 중간에 써지기 중간에 어떤 정전이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 써지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DB에 써지지 않는 상태로 끝나버렸다, 이러면 롤백을 해야 돼요. 롤백을. 맞죠? 자, 이게 세이브 포인트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이게 처리되지 않고 모든 걸 원래 이전 상태로 다 돌려놔야 돼요. 이게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DB까지 써지면 all이고, 그러지 않고 어떤 문제 때문에 써지지 않았다면 다시 nothing, 이전 상태로 다 돌려놔야 돼요. 이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오토미서티. 맞죠? A, all 또는 nothing. 시험 문제 이 용어로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 이제 nothing 할 때는 회복관리자가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관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자, 이제 all 또는 nothing이 뭐냐? 이제 commit, 완료된 거죠. 트랜잭션의 성공적인 완료로서 트랜잭션의 변경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반영됐다. 데이터베이스에 써졌다. 데이터베이스 디스크에 라이트 됐다. 이게 all이에요. 이 깔끔하게 끝난 거죠. 롤백이 뭐냐면 트랜잭션을 처음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DB에 써지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트랜잭션 변경 작업이 취소된다. 언두 시켜야 된다. 롤백, 언두 시켜야 된다.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있거든요. 세이브 포인트. 그럼 롤백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DB가 커밋돼서 완료됐잖아요. 막 완료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시점을 세이브 포인트에서 딱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세이브 포인트. 맞죠? 그 세이브 포인트가 저장됐다는 것은 이 이전까지 모든 작업들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이브 포인트 이전 문제들은 볼 필요 없이 이후에 발생된 문제만 가지고 이게 롤백 시킬 건지 언두 시킬 건지 코밋 시킬 건지 판단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세이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걸 많이 묻죠. 트랜잭션 T1이 있고 T2가 있고 T3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이브 포인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이브 포인트 했어요. 그래서 얘가 세이브 포인트 전에 완료됐다. 근데 T3가 세이브 포인트 전에 후에도 완료를 못했다. 아니면 세이브 포인트 후에 시작했는데 완료를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롤백 돼야 돼요. 롤백.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 이후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맞죠? 다시 할게요. 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거 잘못 설명하면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했어. 왜냐?
정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나도 힘들어요. 이제 그냥 말로 하려고 이제. 예. 저도 직장인이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몇 달 동안 쉬었겠어요. 아니 물론 일도 바빴지만. 자, 여기서 할까? 아니 여기서 그냥 할게요. 준비도 안 했으니까. 자,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이거 됐다 이거죠. 세이브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브로큰이 생긴 거죠. 무슨 이유에서는 정전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이전에 끝난 것들은 이건 작업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세이브 포인트 후에 이런 것들이죠. T1, T2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얘는 정전되기 전에 커밋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인가? 리두를 해줘야 된다. 리두. 그러면 얘는 정전이 됐을 때까지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커밋 못했어요. 얘는 뭐예요? 언두의 대상이 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 세이브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브로큰, 그러니까 DB에 정상적으로 써지지 못한 경우죠. 근데 정전을 두기 전에 이미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세이브 포인트 후에 시작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전 전에 커밋을 했다. 이러면 얘는 리두 대상이에요. 한 번 더 실행을 해줘야 돼요. 리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정전된 후에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언두, 롤백 시켜야 돼요. 롤백. 초기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려놔야 돼요. 만약 얘가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를 또 얘기를 세이브 포인트를 또 했어요. 저장을 했어요. 세이브 포인트를. 그럼 얘는 리두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냥 리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롤백이고 롤백은 이전 상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언두냐 리두냐 이건 물어보는 거죠. 이 리두 언두는 정전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그 시점,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에 그 전에 커밋을 했다. 이러면 얘는 리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커밋하지 못했다. 그럼 얘는 이전 상태로 다 롤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자, 두 번째 컨시스턴시. 자, 이게 일관성하고 듀러빌리티. 이게 영속성이거든요. 영속성. 이게 영속성이에요. 지속성, 영속성. 이 두 개가 헷갈린다고. 이게 일관성하고 영속성이 헷갈려요. 한번 볼래요? 일관성. 트랜잭션의 실행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일관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일관된 상태로 변환하는 특성. 그리고 영속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트랜잭션에 의해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일관성과 영속성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관성은 이거죠. 모니터예요. 자, 사용자가 입금을 하기 위해서 100원을 입금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음 이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죠. 100원. 장치에 어떤 메모리 영역에 100원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맞죠? 램에. 우리가 주기억 장치는 램이죠. 휘발성이고 전원 내려주면 꺼지는 거죠. 전원이 없어지면 이 100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100원을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건 파일이죠. 이 파일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100원을 입금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자, 일관성이라는 것은 얘가 써지지 못한 거예요. 여기. 써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일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일관성에 대한, 컨시스턴시에 대한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100원이 써지지 못한 거야. 커밋되지 못한 거야. 이건 일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일관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유가 많겠죠. 정전이 된다든지 하여튼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맞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이거예요. 지속성, 듀러빌리티는 이거예요. 써졌어요. 100원이. 그래서 커밋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농협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북한의 사용으로 뭐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날아가 버렸다. 이건 용속성의 문제인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죠. 이럴 경우에 용속성에서 처리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용속성의 문제고 용속성이고 그 써지기 전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건 일관성 문제, 일관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관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는 모순 없이 일관성이 보존되는 특성이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문장이긴 한데 트랜잭션이 수행 중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일시적으로 비일관성에 놓일 수 있다. 이 상태. 메모리는 100원인데 현재 값은 뭐 10원이다. 두 개가 틀릴 수 있죠. 그때는 비일관성,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무결성 관리자와 동시성 제어 관리자에 의해서 보장된다. 자, 영속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 트랜잭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지되어야 된다.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값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쭉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용속성. 이제 고립성.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고립성.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고립성. 한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자신이 변경한 데이터의 내용을 다른 트랜잭션이 참조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성질. 그러니까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내가 입금을 해. 그래서 입금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읽어요. 그래서 100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또 플러스 100원을 입금을 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2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2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트랜잭션이까지 끝날 때 다른 사람이 이걸 침범하면 안 돼요. 이걸 읽어가거나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100원인데 이 사람이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이 T2, 트랜잭션이 T2가 이 값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변경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 트랜잭션에 100원을 읽었어. 변경된 200원이 아니라 100원을 읽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 100원을 해서 200원이 된 거야. 근데 실제는 200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300원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성이 뭐냐면 트랜잭션이 여기 있는 내 코드 값을 처리할 때 이 값을 다른 데서 읽어가면 안 돼요. 그 읽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이게 고립성이에요. 이게 보장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우리가 트랜잭션 중에서 이 고립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제 고립성, 아이솔레이션.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변경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낮은 단계, 하이 수준의 고립성 수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가도 그냥 방어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는 거죠. 3개가 있어요. 더티 리드, 부정판독. 이건 외워야 돼요. 외우든 아니면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그 다음 비반복 가능 판독, non-repeatable rea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팬텀 판독, 팬텀 리드. 팬텀이 유령이잖아요. 유령. 귀신.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고립성에서. 자, 부정판독. 이게 뭐냐면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커밋되지 않은 수정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을 가한 트랜잭션이 롤백 된다면 그 데이터를 참조한 트랜잭션은 일관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 예제를 보죠. 자, 트랜잭션이 1번이 있고 트랜잭션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유저가 있고 유저 1이 있고 유저 2가 다른 사람 2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유저즈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유저즈라는 데이터베이스.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가
1번인 값을 읽는 거죠. 읽었어요. 그때 여기에 뭐 age라는 값이 있는 모양이죠. age. 그래서 그때 age의 값이 20이야. 그래서 읽었는데 내가 age를 읽었는데 그게 20이야. age. 근데 트랜지션2가 여기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 유저의 id 1번의 레코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풀을 건드리고 있죠. 투풀. db용으로 투풀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똑같이 유저지 데이터베이스에 id 1번 똑같은 놈을 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읽었어요. 읽어버리고 얘가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21로. 원래 값은 얼마였어요? 20인데 얘가 21로 업데이트 시켰어요. 맞죠? 중요한 건 여기서 코밋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코밋. 그러니까 코밋을 안 시켰다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만 20에서 21로 변경된 거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써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노 코밋이에요. 노 코밋. 알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읽어요. 그때 21이 읽혀지는 거죠. 다시 읽는 거죠. 읽고 다시 읽었어요. 21로 바뀌었으니까 21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21을 읽은 다음에 똑같은 업데이트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이 값으로 21일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1이라는 값은 최종적으로 반영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시점에서 다시 롤백을 시켜버린 거예요. 롤백을. 그러면 21로 바뀐 값이 원래 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이 돼야 되는데 이게 21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걸 말하는 부정판독이라는 거예요. 부정판독. 부정판독의 핵심은 뭐냐? 같은 투플을 읽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읽은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를 했다. 이건 거죠. 하지만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코밋시키지 않았다. 근데 코밋되지 않는 값을 참조를 해서 어떤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참조를 해서 값을 썼다. 근데 이 사용자가 그 값을 참조한 값을 롤백 시켜버렸다. 다시 이전 값으로 돌렸다. 20으로 돌려버렸다. 이게 더티리드, 부정판독이라는 거죠. 더티리드. 더티리드의 핵심은 뭐다? 롤백이다. 롤백 시켜버릴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는 값을 읽었다. 참조했다. 이게 롤백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비반복 가능 판독. Non repeatable read. 한 트랜잭션에서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이상 읽을 때 그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값을 갱신, 업데이트 또는 삭제, 딜리트로 읽은 값들이 서로 다르게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유저의 id1의 값을 읽었어요. 맞죠? 값을 읽었어. 물론 age 값을 읽었겠죠. 그때 age 값은 20이야. 맞죠? 아니 그냥 읽었다고 치죠.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떤 사용자가 그 age를 보고 age가 20이라고 보죠. age가 지금 20인데 어떤 사용자가 똑같은 걸 읽었어. 근데 그 age 값을 21로 바꿨어. 그리고 얘는 커밋했어. 데이터베이스에 커밋을 한 거야. 21로 커밋했어.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업데이트가. 근데 이 사용자는 이게 21로 바뀐지 모르고 다시 커밋을 해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비반복 가능 판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트랜잭션에서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이상 읽을 때 그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값을 갱신하고 삭제함으로써 읽는 값들이 서로 다르게 되네요. 얘를 이렇게 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값이죠. age를 20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age를 20을 읽었어. 주기억 장치에서 읽은 거야. 얘는 그걸 21로 바꿨지. 얘는 그래서 db의 값은 21로 바뀐 거야. 21로. 완전히 커밋시켰으니까 db 값은 21인데, 근데 이 20을 값을 참조해서 플러스 5를 한 거야. 25를 해서 25를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야. 25로. 21이니까 원래는 21 플러스 5에서 26이 돼야 되는데, 이전 값,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 값을 참조를 해서 플러스 5를 했기 때문에 25로 된 거야. 근데 원래는 26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다? Non-repeatable read. 그러면 더티 리드하고 Non-repeatable read의 차이점은 뭐예요? 더티 리드는 커밋을 하지 않나. 커밋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값을 읽어서 처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롤백 시켜버린 거죠. 근데 비반복 가능 판독은 커밋은 다 했어요. 커밋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커밋을. 그런데 커밋을 했는데 얘가 끝나기 전에 이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값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얘는 그걸 모르고 그 이전에 읽었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써버린 거죠. 그럼 얘가 무시돼 버린 거죠. 무시된 거하고 똑같이 된 거죠. 이게 Non-repeatable read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을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팬텀. 이건 팬텀 판독은 Non-repeatable read하고 똑같아요. 뭐다? Non-repeatable read는 뭐 한 거죠? 여기서 이 커밋한 건 맞아.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non-repeatable read는 update 또는 delete 이거고, 팬텀 판독은 유령은 삽입하는 거죠.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읽었을 때는 없던 새로운 투플이 갑자기 생겨난 거죠. 이게 팬텀, 유령이잖아요. 팬텀. 내가 모르는 투플이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집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셀렉트 해서 에이지 값이 10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용자들을 뽑아내는 거야. 그게 이제 5명이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27살을 한 명을 더 추가한 거야. 맞죠? 그러면 5명이 아니라 6명이잖아요. 근데 나는 5명인지 알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5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6명이 된 거예요. 집계가 틀려진 거죠. 이걸 이제 그 팬텀 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아이솔레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를 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했고, 이제 트랜잭션 고립성 수준 NCISO SQL 표준에서 정의한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을 무시하면 더티 리드, non repeatable read, 팬텀 리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더티 리드는 뭐냐? 롤백 될 수 있다. 맞죠? 롤백. 이거죠. 핵심이 커밋을 안 시킨 거야. 커밋을 안 시키니까 롤백이 될 수 있는 거야. 커밋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롤백 시켜버리는 거고. non repeatable read는 뭐냐? 내가 한번 읽었어. 그리고 또 읽었는데 중간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튜플을 업데이트 또는 딜리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읽은 값과 이때 읽은 값이 틀리게 되는 거. 난 리피터블 리드고 팬텀 리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읽었어. 같은 튜플을 읽었어. 그 사이에 누가 인서트를 해버린 거예요. 인서트. 그러니까 팬텀 유령
유동 투표를 삽입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집계를 했는데 집계값이 틀려지는 거죠. 이런 세 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언커밋, 리드 커밋,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이렇게 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더티 리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넌 리피터블 리드가 발생할 수 있다. 팬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리드 언커밋 이건 거죠. 아이솔레이션 레벨. 그러니까 리드 언커밋이 어떤 거냐면 DB가 언커밋이 안 돼도, 그러니까 어떤 트랜지션이 어떤 값을 읽어서 이 값을 커밋을 하지 않아도 다른 트랜잭션에서 이 값을 읽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커밋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커밋을 안 했으니까 롤백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더티 리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맞죠? 넌 리피터블 리드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커밋 안 해도 접근할 수 있는데 얘들은 커밋을 해도 발생하는 문제니까 얘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팬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드 커밋. 커밋한 후에만 커밋된 것들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커밋된 것들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롤백, 커밋했으니까 롤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더티 리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넌 리피터블 리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업데이트 딜리트해서 커밋해버리면 얘들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커밋했으니까. 커밋하니까. 커밋한 애들은 읽을 수 있으니까. 얘 커밋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읽었어요. 읽었고 근데 얘가 업데이트하고 커밋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읽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하고 바로 커밋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얘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그 다음에 리피터블 리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얘가 읽고 얘가 읽는 사이에 이 사이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리피터블 리드라는 게 T1이 작업이 끝나기 전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티 리드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 넌 리피터블 리드를 막을 수 있지만 이건 업데이트 딜리트만 막기 때문에 인서트를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팬텀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리얼라이저블은 뭐냐면 커밋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업데이트 딜리트 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 딜리트도 안 될 뿐더러 인서트까지 못 시키도록 만든 게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그러면 인서트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돼버리면 더티 리드, 넌 리피터블 리드, 팬텀 리드까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경에 맞게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조정해서 DB를 사용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레벨을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이솔레이션,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둔 거예요. 4개가 있었잖아요. 리드 온 코밋 1개 있었고 리드 코밋, 그 다음에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단계가, 레벨이 4단계가 있고 이 4단계는 뭐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럼 더티 리드, 맞죠? 더티 리드, 그 다음에 런 리피터블 리드, 그 다음에 팬텀 리드, 이거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에 대한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판독 비완료는 언커밋 안 돼도, 커밋이 안 돼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더티도 발생할 수 있고 노 리더블 리드도 발생할 수 있고 넌 리더블 리피터블 리더도 발생할 수 있고 팬텀 리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판독 완료, 리드 커밋. 커밋이 된 애들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더티는 커밋이 안 된 상태에서 롤백 시키는 거니까 얘는 이게 X고 이건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읽고 이 중간에서 업데이트 딜리트 된 놈은 얘는 커밋 시키는 거니까
코밋 됐기 때문에 얘들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막을 수 없고 얘도 막을 수 없어요. 자, 반복 가능 리피터블 리드라는 게 뭐냐면 코밋된 거, 코밋된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 중간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리피터블 리드는 non 리피터블 리드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팬텀, 인서트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직렬 가능성. 얘는 커밋된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업데이트 딜리트를 막아주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에 인서트 되는 것까지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막아주는 거죠. 최고의 수준이죠. 그래서 감리사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SQL 1992, SQL 2 네 가지 격리 수준, 아이솔레이션 네 가지 격리 수준, 리드 온 커밋, 리드 커밋,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저블 중에서 한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 읽을 때, 한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 읽을 때 서로 다른 값을 읽는 경우가 발생있는 서로 다른 값. 누가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맞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격리 수준은 뭐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리피터블 리드는 아까 말했죠. 두 번에서 이게 업데이트 딜리트를 막아주니까 얘의 부서는 이걸 막아줘요. 그럼 막아주지 않는 애는 리드 커밋, 리드 언커밋 해서 두 개를 선택. 감리사 문제에서는 두 개를 선택하세요. 아니면 오지 선다행 나오죠. 5가지 중에 하나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4개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 2개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드 커밋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리피터블, 리드 언커밋 이래서 1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